결국 제가 책을 읽으면서 모아놓은 정보들 그런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저장고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한 선생 책 내가 하나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면 제가 10년 전부터 권하는 게 딱 3가지입니다. 아까 일부에서 무엇이 인간을 만드는가 이런 책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예. 하지원 선생님은 어떤 책이 하지원 선생님을 만들었나요? 아마도 제가 쓴 18권, 20권 정도의 책이 나를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읽고 숙성시킨 내용물들을 잘 씹어서 뱉어낸 게 책이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2004년, 5년에 냈던 전래동화 속의 비밀 코드는 제 아이가 6살, 3살 이때 그 느낌을 한참 읽어주고 할 때 책을 쓴 거고 또 한참 벤처붐이 막 불고 그럴 때 저도 거기 기웃기웃거렸을 때 처음으로 회사원들하고 의사환자 관계가 아닌 관계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랬던 몇 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비즈니스 심리학 뭐 이런 류의 칼럼들 쓰고 글 쓰면서 썼던 책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제 인생사에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책으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권 한 권 쌓여나가니까 결국 나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럼 제가 쓴 책들이 접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멋진 대답인데요. 진짜 멋지시다. 책을 그렇게 많이 내셨는지 제가 몰랐어요. 아, 그렇습니다. 최근에 밝혀지기 시작했지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과학 콘서트 한 권 딱 있으면 더 얘기 안 해도 되는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저는 그냥 그런 큰 게 없으니까 자잘하게 타석에 많이 서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계속 쓰고 그러면서 고맙게도 손익분기점 계속 넘겨주고 계신 우리 독자님들 덕분에 얘가 계속 출판사에서 마다하는 원고를 보내도 선생님 하면서 저희랑 너무 좋은 글이지만은 저희랑 맞지 않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안 듣고 있어서 네. 넘어가 계속 책을 내고 있는데 아까 일부에서 제가 이제 최근 새로운 소설가들이 등장한다라는 얘기를 드렸듯이 또 심리서나 이런 인문서도 저보다 이제 한참 이제 한 세대 미친 선생님들이 내는 정신과 의사건 심리학자건 에세이스트건 그런 책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독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책을 써야 되지? 라는 생각들도 함께 많이 하면서 책을 보고 있어요. 그래도 소스들이 있으니까 되게 든든하지 않나요? 아, 그럼요. 네. 항상 저를 이제 그러니까 그 소스라고 하는 건 2가지 같아요. 하나는 저를 계속 응원해 주시는 독자분들이 계신 거고요. 그분들과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알라딘 보면 그 남녀 비와 성별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걸 보면 저랑 저보다 한 5살 언저리 10살 언저리 위아래 분들이 약간 미치고 그 정도 분들이 이제 같이 저랑 같이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쭉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소스는 결국 제가 책을 읽으면서 모아놓은 정보들 그런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저장고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로사님이 일부 끝날 때 요리사 같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런 생각이 저는 가끔 제가 글을 쓸 때 냉장고를 부탁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냉장고에 가서 냉장고 좀 큰 저장고를 제가 가지고 있고 거기서 요런 내용을 써야지 하면 이제 커다란 광주리를 들고 우리 냉부에서 그렇듯이 쭉쭉쭉쭉쭉 가져다가 요런 레시피로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훅 마는데 그 글을 쓸 때는 마음은 중국 요리사라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오래 걸려서 쓰는 게 아니라 숙성시키고 8시 수비드를 해가지고 12시간 기다린 다음에 드라이 에이징을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중국 요리할 땐 좀 먹에 넣어서 확 하잖아요. 그러니까 쓸 때는 어떻게 보면 2시간, 1시간 안에 이렇게 써내려가는 게 그 초고는 정말 그 맛이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씁니다. 맞아요. 예. 중국식은 다 튀기잖아요. 네, 그렇죠. 튀기면 다 맛있습니다. 다 맛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름과 센 화력, 코팅된 기름. 네.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그 소스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왜냐하면 제가 고민입니다 때 제가 질문했었어요. 어떻게 이런 뭐 일화들 그다음에 문구들 왜 우리 이렇게 가슴에 남는 그런 말 한마디들 누군가가 한 이야기들 내가 겪었던 일들이 너무 섬세하게 그려져 있고 아까도 그 슬램덩크 얘기하실 때도 일본의 어디 이런 것도 기억력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메모하고 남기고 이런 습관이 원래 머리도 좋으시지만 이 요리사로서 소스를 이렇게 독서의 요리사로서 어떻게 이렇게 잘 저장해 왔는지. 저도 처음에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아래 한글 음. 밖에 없으니까 네. 거기에 하나씩 썼어요. 근데 문제는 그 파일 하나씩 만들어지니까 이걸 제목을 아무리 길게 해도 검색하기도 어렵고 다 까봐야 된다는 게 맞아요. 네. 골아프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들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또 생겼잖아요. 그럼 블로그에 제가 막 썼어요. 근데 검색을 하면 좋은데 그때 인터넷 환경이 또 안 좋을 때니까 제가 PC방 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글을 써야 되고 막 이러면 노트북 들고 어디 있어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2000년 10년경에 에버노트라는 앱을 하나 소개받았는데 그 이전에 뭐 많은 분 원노트도 쓰시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지만 생산성 도구들이 저한테는 이게 가장 제 입장에서 글 쓰는 사람이고 자료를 모으는 사람은 가장 맞는 이게 핸드폰 뭐 아이패드 계열, PC 계열, PC도 뭐 맥 OS건 윈도우건 어디든 다 호환이 되고 바로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파일, 텍스트 모두가 동기화가 한 번에 돼서 그리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 그걸 문서화 시켜서 사진을 찍으면 검색이 다 되거든요. PDF도 PDF 내부 글 텍스트 다 검색이 되거든요. 그럼 제가 모은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넣으면 문제는 때려 넣으면 너무 많은 게 검색돼서 문제긴 한데 너무 많죠. 그게 또 문제긴 하지만 네. 넣을 때 태깅을 조금 더 잘 해놓으면 이제 잘 모을 수가 있는데 그때 좀 품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누워가지고 책을 이렇게 보다가 이 책이다 싶은 책이 있을 때 있잖아요. 얘는 맞아요. 좀 보물이다. 근데 내가 처음 보는 웬만하면 저는 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웬만한 인용 실험이라든지 사례가 나오면 다 아는 얘기인 경우가 한 반쯤 돼요. 맞아요. 또 얘는 처음 보고 신박해요. 그럼 이제 탁 하고 뒤를 보면 꽤 최근 논문이에요. 그럼 이제 일어나서 그 부분을 그래프가 나오면 사진을 찍기도 하고 글씨 쓰기 귀찮으면 사진을 찍고 뒤에 있는 이제 인용 레퍼런스가 있으면 그때는 컴퓨터를 켜가지고 구글링을 합니다. 구글링을 하면 그 텍스트랑 앱스를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따다가 에버노트 한 페이지로 만드는 거죠, 같이. 그러면 제목은 또 영어로 쓰기 보면 내가 이 내용에 재밌었던 부분들을 쭉 쓰고 그 다음에 사진 한두 페이지가 내가 핸드폰으로 찍은 게 들어가고 맨 마지막엔 레퍼런스를 텍스트로 하고 앱스트랙트까지 초록까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딴 걸 이제 태그를 재밌는 실험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아놓은 걸 했다가 뭔가 뇌속에 간질간질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 책에 줄근 거였으면 책을 뒤져서 몇 페이지 찾아내야 되잖아요. 못 찾아요. 절대 못 찾아요 네. 그걸. 그래서 그거를 검색을 해서 찾는 거고요. 다음에 그래서 책을 보다가 줄 거놓은 것도 몇 페이지인지 알 수 없을 때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찍어놔요 그냥. 근데 찍어만 놓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게 그게 도대체 어느 책 몇 페이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네. 5년 후에는. 그래서 그냥 겉장도 찍어놔요. 겉장하고 페이지 수가 나오게. 네. 내지는 시간 될 때는 한번 날 잡아서 귀찮을 때는 그 책 한 권을 다 읽으면은 한 10대 장 정도의 그 텍스트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하루 날 잡아서 그 뒤에 이름들을 그냥 뭐 다 붙여놓는 작업을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해놓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쯤. 그럼 이제 그리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만드는 개인 구글을 하나 만드는 식으로 해놓으면 그러다가 어느 날 예를 들면 내가 책 읽게 된 책을 쓰겠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되고요. 고민입니다 같이 고민이라는 영역에 대한 책을 쓸 때 이 한쪽으로 쭉 훑으면 되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정신분석에 대한 어떤 책을 쓰겠다. 한쪽으로 쭉 훑으면 돼. 교육에 대한 책을 쓰고 싶다. 그럼 그동안 교육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쭉 쌓아놓은 자료들을 또 한번 쫙 훑으면은 그럼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기획안으로 먼저 워드로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워드를 한 20장, 30장쯤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 텍스트 골격을 만드는. 그게 한 달 걸리는데 고민도 그랬고요.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 다음부터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되니까. 이미 뭐 그 정리하실 때 책이 다 완성이 돼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여쭤봤었어요. 어떻게 이게 다 여기 들어있냐고. 한 책 속에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일화, 얘기와 실험과 얘기들이 여쭤봤더니 뭔가 있지 이런 느낌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사실 일반인들은 책 한 권 읽기도 되게 힘든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또 독서가 있다라는 것이 약간 나는 넘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작가가 되시려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자기 그렇죠. 전문 분야에서 전문 분야에서 유튜브 하고 싶은 분, 책 쓰고 싶은 분, 계속해서 계속 글을 만들어내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자료를 쌓아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되게 유용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것도 제가 또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 SNS나 블로그 같은 걸 잘 이용하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빠숑님 되게 항상 매일 아침 6시, 5시 반 뭐 이렇게 올리시는 거 저도 아침에 열어보면 이렇게 보게 되는 것들이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기고하신 글도 있지만 되게 생각을 단편들을 써놓으신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저렇게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로 써서 딱 정리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이국 공개가 아니라 나만 볼 수 있게 비공개가 될 수도 있게 뉴스를 보다 생각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공유하면 내가 따오면서 내 생각들을 써놓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놓으면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거 에버노트를 할 필요 없거든요. 에버노트 또 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 개인 작업하다가 잠깐 블로그에 한 대여섯 줄 정도 뉴스를 보다 나 이렇게 생각해. 아니면 요 통계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얘기는 이런 것 같지 않아? 라고 그냥 정리해 놓는 거죠. 뭐. 그럼 그러다가 쭉 보면 이게 내 생각들이 정리된다는 게 또 한 단계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쌓여 나가는 게 나중에 책 한 권이라는 혹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책 한 권의 분량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될 때 그것들이 쌓여 있을 때 의외로 우리 코어 근육 얘기했듯이 생각보다 단련돼 있다라는 걸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에버노트를 쓰다가 좀 최근에 안 쓴 이유가 용량 한계 때문에. 용량이요? 네, 이게 용량 큰 게 결제. 아니 용량 큰 게 저장이 안 돼. 올라가요. 저장이 안 돼. 동영상이랑 그런 건 안 돼요. 예, 그다음에 PDF도 너무 크면 PDF 큰 거 안 돼 가지고. 어. 근데 블로그는 다 돼.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오히려 블로그에다가 전 글 쓰는 거 그냥 다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냥 네. 남이 보던 안 보던 그냥 그렇게 했었죠. 저도 에버노트를 쓴 지 지금 한 몇 년 돼가는데 저는 그 뉴스 기사 스크립 해가지고 제 생각 코멘트 짧게 달 때 그리고 블로그에는 왠지 좀 정제된 글을 올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에버노트에다가 막 정리를 해놓고 글을 좀 다듬어서 블로그에 옮기는 거죠. 이런 식의 작업을 하니까 블로그의 콘텐츠도 계속 쌓이고 그냥 에버노트는 에버노트대로 내 자료 참고가 되고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처음부터 도전하면 너무 먼 길 같잖아요. 근데 맞아요. 내가 뭐 글 단편 짧은 글 하나를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조그만한 문장 작은 문장이라도 수집해 놓으면 나중에 언제고 한 번씩 쭉 검색해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고서 그걸 글로 옮기면 되니까 그렇게 시작하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책을 읽으실 때 저는 서문과 목차를 좀 찬찬히 읽어보시라는 제안을 많이 드려요. 서문은 저자가 왜 이걸 썼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서문이 잘 쓰인 책은 이 사람이 뭔지 알고 쓴 책이에요. 근데 서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서문이 특히 인문사회과학서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뭔지 내가 봐도 서문을 봤는데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짜집기인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아니면 번역이 전반적으로 잘못됐던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목차를 이제 보시면 목차를 봐도 그림이 잘 그려져요. 그러면 이 책은 잘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청사진을 보는 느낌? 이 청사진이 잘 만든 책은 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그걸 반복해서 많이 보시면 책을 보면 나는 어떻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목차를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발 오늘 뭐 정식하게 서재 책 읽게 된 얘기지만 글쓰기에 생산성 있는 글쓰기를 한다면은 항상 저 정신과 의사들이 저한테 항상 컨설트 하거든요. 책 쓰고 싶어요. 아니 한 선생 책 내가 하나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면 제가 10년 전부터 권하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 서문 써보세요. 두 번째, 목차를 한번 다른 책들 한번 쭉 한 10개쯤 보시고요. 나름의 목차를 한번 그려보세요. 세 번째, 한 두 챕터만 A4로 한 2장에서 3장 정도로 그게 제일 자신 있는 거를 두 챕터만 써보세요. 직접. 그렇게 세 가지만 한 다음 출판사 만나보세요. 왜냐하면 서문을 통해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를 한 3페이지 정도 안에서 그 골격이 그려지는 거고요. 목차를 통해 얼추 얼게 그릴 수가 있고 세 번째 한 두 꼭지 정도의 글을 쓰는 거로 이 사람의 글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비문 오문이 없는 그리고 중원부원 아닌 글을 쓸 수 있게 한다는 거를 신뢰도를 줄 수 있는 거니까 그 3개 정도 해보시면 감이 잡힐 테니까 그 다음에 봐야지 다 쓴 다음에 제발 뭉탱이 들고 가가지고 내가 3년 걸려 쓴 뭐 마스터피스야 이렇게 하면 참 출판사도 서로 어렵다고 왠지 장점이 있는 분인데 15%만 남기고 다 날려버리고 새로 씁시다 하면 너무 서로 괴롭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도
아 나도 이런 책 쓰고 싶다 이런 얘기 하고 싶다 할 땐 이런 게 따라 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너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내가 다 써놓고 이걸로 책 내고 싶어요는 아니다. 진짜 표지, 뒷표지, 그리고 머릿말, 그쵸. 이렇게. 그리고 목차를 보면요, 숨길 수 없어요. 자기가 무슨, 어느 깊이로 얼마나 썼는지가 되게 소설이 아닌 이상은 드러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책 쓸 때 제일 공들이는 게 프롤로그하고 목차거든요. 그쵸. 예, 저는 목차를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책 쓴 거 좀 보면은 그 목차가 달랑 이렇게 2페이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싫어요, 저는.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뭐 이런 정보가 들어간 책들은 나중에 거기서 찾아야 되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목차를 보면서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 연상이 돼야 되는데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힌트는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목차를 최대한 많이 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서문 같은 경우도 미리 써놨다가 책을 다시 다 쓴 다음에 완판한 다음에 다시 써요. 왜냐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뒤로 쓰면서. 가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첫 책 쓸 때가 생각이 나는데 말 그대로 글은 다 있었는데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꼭지를 써가지고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글 제일 잘 쓰는 분한테 드렸어요. 59페이지를 드렸는데 29페이지로 줄여서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막 달렸죠. 그게 기억이 나갔고 네. 정말 공감해갖고 제가 박수를 또 저도 모르게. 출판사에서 이제 정말 그 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되게 중요한데 예. 이 책도 되게 많이 날아갔다면서요. 예. 많은 부분이. 많이 한 4분의 1쯤 6꼭지 7꼭지 네. 날리고 원래 내용에서도 한 20%씩은 간결해지는 거는 저는 이제 어떤 두 가지 부류의 저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저자는 가끔 나오는 오자 을을 틀린 거, 뭐 마침표 틀린 거 말고는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저자분들이 계시고요. 편집자를 최대한 믿고 처음 쓴 초고는 아예 잊어버리는 타입의 분들이 있어요. 저는 후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저는 후자에 가까운 게 저자는 내가 원하는 걸 만큼 얘기하면 되고요. 편집자는 PD 같아요. 그래서 시장과 나 사이에 독자와 나 사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접점을 잘 만들까를 고민하는 분이 편집자가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냥 내 원고를 가져다가 책으로 만들어주는 단순 기술자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같이 고민을 한 동반자인데 마치 우리 영화를 만들 때 유명한 감독님 그 뒤에 항상 프로듀서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모든 일들을 함께 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게 바로 시장과 어떻게 만날까, 세상과 어떻게 만날까 고민하듯이 그분들이 하는 게 10개 중에 9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1개나 2개의 차이가 이제 서로 간 스타일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건데 성공하면 그게 좋은 일이고요. 3번쯤 잘 안 되면 헤어지게 되는 게 이제 서로 간에 우리는 안 맞는 것 같구나.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신과 의사의 서재라는 책을 내신 거잖아요. 예. 근데 책에 대한 책을 낸다는 게 두렵지 않으셨어요, 혹시? 언젠간 한 번 쓸 일이었는데 지금 이 카드를 꺼낼 땐가라는 고민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언젠간 이 책을 이런 책 하나 쓸 사람이긴 한데 이 타이밍이 맞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카드는 진짜 앞으로 20년쯤 후에 다시 쓸 카드거든요. 한 번 더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때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한 번 내지 2번 쓸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70세쯤 써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이 맞은 타이밍일까? 내년이었을까? 이런 고민은 드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책을 낼 때 저희 책도 이제 어떤 책들을 보면 되게 좋긴 한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하네 책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때 그런 많은 얘기를 하는 게 고마운 책도 있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좀 확 달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책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정신과 의사 서재를 내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되 가능하면 제가 책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하고 책을 좋아하는 얘기 위주로 하면서 하나의 주제를 이제 가지고 가는데 이 주제를 지금 여기서 파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는 거죠. 저자로서. 왜냐하면 저자가 할 수 있는 내가 평생 낼 수 있는 책은 정해져 있는데 그 책들이 이게 지금 이 타이밍일까라는 고민은 있었는데 저는 지금쯤 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저의 질문 의도는 뭐였냐면 책을 그렇게 찾는 분이 많지 않으신데 책에 대한 책을 얘기하니 또 누가 봐줄까라는 고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저희도 책에 대한 책을 냈거든요. 그쵸. 봤어요. 네, 그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에 대한 책을 좋아할까?
그런 걱정이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저기 두 개의 인터넷 대형 인터넷 서점 두 군데 모두 서브 카테고리로 있잖아요. 독서와 글쓰기. 그리고 특히 그 알라딘 계열은 그 부분이 상당히 강한 책 좋아하는 분들이 저도 이번에 책을 내고 알았는데 제 책을 처음 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카테고리에서 처음 만나게 이 돼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책만 계속 보는 분들이 정신과 의사네 하면 찾아온 거죠. 그동안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심리 정신과 의사가 쓴 책 심리서 위주를 보는 분들이 찾아보니까 제 책을 보셨는데 전혀 다른 분들이 이제 책을 보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굉장히 즐거운 새로운 접점들이 생겨서 좀 좋았습니다. PD님이 잘 하셨네요, 편집자님이. 예.